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좀 빠르게 켰는데,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요일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사실상 금요일날 종가 마감 자체를 마이너스 1.2%, 뭐 큰 하락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금요일에 2%갭 상승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장중에 마이너스 3%가 넘는 조정이 발생한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본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물량 또한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이 들쭉날쭉하겠지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올랐고요. 브로드컴 앞에서 급락이 났었던 브로드컴 또한 마찬가지로 3%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론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7%가 정규 시장에서 올랐고요. 장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마이크론의 비상에 미리 웃는 K 반도체.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을 추산을 할 때 전 세계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재고량과 수요를 비교를 해봐서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당연히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영업 실적이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메모리 선두주자인 삼성 SK하이닉스는 동달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분기 호실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의 DS 부문에 대한 4분기 영업 실적은 얼마다 15조 원 안팎으로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증가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12조에서 15조, 단박에 거의 20%가 넘는 영업이익에 대한 호실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는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주자로서 따라가는 역할을 하면서 기대감의 반영을 받지 못하는 상승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브로드컴에서 AI가 실제로 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무너졌었잖아요. 예, 그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기대감에서 확실한 실적이 바탕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가 됩니까? 1월 초에 발표가 될 거예요. 작년에는 1월 4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예, 그때 좀 발표가 됐었는데 아무튼 1월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연말 지금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으로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고점 자체를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상승이 천장을 뚫고 올라갔을 때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고점에 대한 판단을 지금부터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매수하면은 엔비디아 올랐고 뭐 AMD도 엄청나게 올랐고 마이크론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재료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실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단 하나의 악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한번 강하게 눌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용 잔고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2024년이었죠. 예, 고점을 만들 당시에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신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돈을 벌리는 거잖아요. 거래소에서. 근데 돈을 빌리면은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자가 발생을 해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자, 이자를 발생을 시켜서라도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할까요? 아니죠. 네, 어차피 나는 자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을 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조금만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뭐 합니까? 계속해서 이탈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 말고도 굉장히 이런 자리를 싫어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외인들.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뭐가 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의 과반 이상을 자 물량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자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 외인들은 자, 아직까지도 그 물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자리에서 자 주가가 추가적인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자 이 개인들이 사용하는 이 신용 매수가 너무 많음으로써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얘네들은요 자 본인들이 저점에서부터 확보한 물량 굉장히 많은 물량 전체 비중의 자 52%가 넘는 물량이 자 외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정말 극소수만 자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신용담보금을 지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자 마진콜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주가를 올리면서 이 신용 써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 수익을 주는 선택지보다는 어떻게 한다? 자 조정을 강하게 주면서 자 이 개인들의 이탈 특히 이 신용잔고를 사용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고 재차 받아잡고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재료만을 봐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런 수급적인 이유로서도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추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 지금 당장 자,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됩니까? 자, 저런 신용을 털어내기 위해서 강하게 조정을 줬을 때 거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평균 단가가 위에 계신 분들도 평단을 낮추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잡아내기가. 외인들의 수급을 확인을 하고요. 자,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자, 얼마만큼의 물량을 매도하고 체결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얼마만큼의 물량이 한 번에 체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장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왜? 내가 본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수급이라던가 동향이라던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타점을 잡아서 매매까지 진행을 한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보고 있고 앞에서부터도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이 나왔을 때 또 저점 잡고 올라가는 흐름 나왔을 때 또 단기 고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개인들 달라붙고 신용 잔고 늘어나면은 그러면 우린 거기서 뭐 합니까? 이번에는 안전하게 매도를 일부 진행을 하면서 현금 압박하고 그 현금을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4848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여러분들 온전히 챙겨갈 수 있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수가 수급 동향 거래량을 통해서 잡아드릴 거고 자 매도가 또한 잡아드릴 건데 자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를 빠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문자로 증송을 해드릴 거고 자 요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자 010-4920-8706번 앞에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 사용했던 제 개인 번호 그대로입니다.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올라갔을 때 단기 고점에서 자 매도로서 현금 확보하고 저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 우리는요. 계속해서 현금을 투자를 하면서 보유량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일부 조절을 해가면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가는 물량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고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자, 리스크 없이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번만 남겨놓으시면은 저는 앞으로 모든 과정을 함께 대응할 거기 때문에 자 주말 이용해서 미리 편하게 남겨놓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리면서 자 내일 나오게 될 변동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장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자 개인들의 이탈이 이 외인들이 원하는 만치를 충족을 했다라면은 자 바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올라가다가 자 조정 주고 올라가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 내가 심리에 의해서 매도 매매 하지 않게 지금 나오는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 제가 확실한 걸로 가져온 추천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 비율 자체가 32%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체 상장 주식수가 3,600만 주인데, 자, 그 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1,200만 주, 약 33%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 5%, 5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라면요. 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 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야 5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만 8,500원. 그 뒤에는 39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요. 약 7%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전체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중환천사 소재도 보시게 되면은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이 CB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이 CB는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벤티지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CB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 자 이런 CB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버린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지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상한가만 몇 번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CB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500% 급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CB 히든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 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나 했다라고 했습니까? 12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예,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입 탑정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